저는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번 돈을 계산해보니까 1억 8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회사 연봉이 8,800만 원, 오프라인 매장 7천만 원, 유튜브와 온라인 강의로 3천만 원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컨설팅을 위해서 사무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버는 돈이 진짜 사업가들에게는 별것 아니겠지만 저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거나 이제 막 경제적 자유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조금 어렵죠.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돈이나 재테크 관련 책도 읽고 동기부여 스터디, 라이브 커머스 카페 운영, 유튜브 컨설팅처럼 많은 시도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수익으로 결실이 나오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3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단계 경제적 열망, 2단계 경제적 확신, 3단계 경제적 자유. 저는 이걸 부의 3단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법칙을 깨닫고 나서 연봉 2,500만 원에서 억대 수입으로 3년 만에 성장할 수 있었고, 사실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건 앞으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절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거든요. 고위 공무원 이런 건 아니고 보통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당연히 저희 집안이 풍족하거나 부자는 아니었지만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들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될 때까지 저는 돈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받는 용돈 10,000원이면 친구들과 학교 앞에서 떡볶이도 사 먹고 PC방 가서 놀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가끔 용돈이 부족할 때 어머니께 이야기하면 아껴 쓰라며 10,000원짜리 한 장을 더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른 채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이런 일상은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돈이 없어서 급식비를 못 낸다든지 집안이 망해서 쫓겨다닌다든지 그런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저는 지금의 평범함을 벗어나야 할 이유도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처럼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행복한 인생을 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7살에 저 취업을 하고 막상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회사 일이 바쁘고 힘들기 때문도 있지만 3년, 5년 회사를 다닐수록 더 큰 문제 2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싶은데 월급만으로는 수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사 나에게 그런 돈이 있다 하더라도 매일 출근을 해야 해서 제대로 누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한 평범한 삶의 모습일까? 이런 질문에 저는 네 라고 대답할 수 없었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가지 시도를 했어요. 동기부여 스터디 운영, 라이브 커머스 커뮤니티 개설, 그리고 유튜브까지 많은 도전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 원인을 따라가 보니까 제가 새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운영하던 동기부여 스터디는 세기수 만에 바쁘다는 이유로 중단했고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아 시작했던 라이브 커머스 커뮤니티도 게시글 26개 만에 지쳐서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실패가 있을 때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다, 너무 피곤하다라는 핑계를 댔고 지금 생활도 나쁘지 않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제적 자유를 원했지만 결국 제 생활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때부터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나와 무엇이 다른지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능력보다 생각과 의지의 차이에 따라 좌우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정말 가난했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난 때문에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없었기에 나는 좀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반지하에 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어릴 적 꿈은 재벌,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이 목표였어요. 제가 성공한 비결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백수였고 저는 산동네에서 22살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간절함, 의지, 포기하지 않는 것. 각자 표현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반드시 부자가 되고야 말겠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경제적 열망이라고 부릅니다. 그제서야 왜 내가 지금까지 부를 이룰 수 없었는지, 그리고 왜 매번 실패를 반복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경제적 열망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경제적 열망이 있나요?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을 찾은 기쁨도 잠시.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들이 강력한 경제적 열망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가난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나 결정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평범하게 살았던 나는 그런 계기도 사건도 없었는데, 그렇다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을 후회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오히려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경제적 열망을 이끌어내는 일이었다. 물론 몇 년의 직장 생활로 인해 경제적, 시간적 결핍을 이제야 느끼기 시작했지만 아직 나의 의지는 턱없이 부족했다. 열망을 채우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나의 예정된 미래를 더 구체화하는 일이었다. 지금처럼 인생을 산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상상하며 필요한 돈을 하나씩 써내려갔다. 경기도에서 평범하지만 부족함 없이 4인 가족이 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평당 2,050만원이다. 방 3개짜리 34평형을 사려면 7억이 필요하다. 국민 아빠차, 카니발을 사려면 약 4천만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부부 생활비 월 200만원. 내가 지금 30대니까 80대까지 산다면 50년치는 더 필요하다. 이제 양육비를 계산할 차례다. 출산부터 대학 졸업까지 자녀 1명을 양육하는데 약 5억의 돈이 필요하다. 자녀가 2명이라면 10억. 왜 요즘 젊은 부부들이 외동을 선호하는지 알 것 같다. 지금까지 필요한 돈을 계산해보니 최소 30억이 필요했다. 여기에 조금 여유롭게 살고 싶은 나는 30% 정도 예산을 올렸더니 40억이 되었다. 40억.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이다. 이제 반대로 내가 회사에서 벌 수 있는 돈을 계산해 보았다. 지금 내가 30대 중반이니까 나에게 남은 정년은 25년 뿐이었다. 연봉 8천으로 시작해도 25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렇게 30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25년 동안 일을 한 번도 쉬어서는 안 되고, 25년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이 크게 아파선 안 된다. 단 한 번의 투자 실수나 실패도 용납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회사에서 잘려서도 안 되고 절대 연봉이 깎여서도 안 된다. 나에게 필요한 돈과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정확하게 계산해보니 평생 직장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날 이후로 직장 외의 경제활동은 나에게 옵션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열망을 채우는 두 번째 방법, 저지르기. 구체화하기로 열망을 키웠다며 나는 저지르기로 환경을 만들었다. 그동안 나는 실패의 위험이 없는 도전을 계속했는데 제로에 가까운 손해는 아이러니하게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을 만들곤 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비용을 번번이 날리고 있었고,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를 가지기로 결심했다. 최고의 동기부여는 돈이라고 했던가. 처음에 나는 동기부여 수단으로 고가의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고 들었다. 좋은 강의도 나쁜 강의도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높은 비용을 내면 낼수록 스스로 더 몰입했고 끝까지 듣고 실천했다. 결국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몇 개월 뒤 내가 쓴 비용의 몇 배의 수입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몇 달 뒤 나는 클래스 101에서 유튜브 강의 제안을 받았다. 그 당시에 나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2주에 하나씩 유튜브 영상을 겨우 만들고 있었는데, 클래스 101 강의를 런칭하기 위해서는 2달 만에 모든 영상을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하루 지연될 때마다 10만원의 페널티, 최대 1000만원의 위약금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내가 마감을 맞출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 이번에도 리스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60일 만에 54개의 영상을 만들었다. 지하철을 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강의 스크립트를 썼고 2달 동안 거의 하루에 2-3시간을 자며 미친듯이 영상을 만들었다.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말이다. 유튜브 업로드 주기와 비교해보면 10배 이상의 생산성을 올린 것이다. 강의는 101 어워즈 탑 30에 이름을 올리며 성공적으로 런칭했고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 다음에 나는 무엇을 저질렀을까? 집에서 해도 되는 유튜브를 굳이 제대로 하겠다며 지난달에 서울에 사무실을 얻었다. 덕분에 월 100만원에 가까운 추가 지출이 생겼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2022년 말까지 6개월을 목표로 사무실을 얻은 것인데 돈만 날리고 포기할 것인지 새로운 성과를 만들 것인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좋아요, 여러분이 알람 지켜봐주면 좋겠다. 응원의 메시지도 쓸데없는 짓이라며 비난을 해도 좋다. 그 어떤 것이든 나에겐 경제적 열망의 씨앗이 될 테니까. 잠시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돈, 앞으로 벌 돈을 계산할 수 있는 인생 자금 계산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주세요.